첫 번째 경기 알칼디아 대 아라을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칼리디아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환 속도의 강점을 지닌다. 중원 핵심 모레이라는 빠른 패스로 공격의 리듬을 살리고 전방 압박 이후 전환 타이밍을 빠르게 잡는다. 알 로마이는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예리해 모레이라와의 호흡이 돋보인다. 후마이다는 전방 압박의 시작점으로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중원 간격이 촘촘해 수적 우위를 쉽게 확보하며 세컨드볼 회수 능력도 높다. 홈에서는 높은 라인과 빠른 압박으로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간다. 패스 정확도와 움직임이 결합되며 전환 템포가 폭발적으로 살아난다. 결국 빠른 전환과 압박 구조로 상대 리듬을 완전히 빼앗는 팀이다. 알 아흘리는 4-1-4-1을 유지하지만 좌우 스위칭 타이밍이 느려 공격 리듬이 자주 끊긴다. 드락슬러는 기술적 완성도는 높으나 수비 가담이 부족해 중원 밸런스가 흔들린다. 에스포시토는 볼을 지키는 능력은 있으나 전진 패스 템포가 늦어 공격이 막힌다. 공격 전환이 늦어 상대 수비가 쉽게 정렬하며 예측 가능한 전개가 반복된다. 블랍은 스프린트는 위협적이지만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아 효율이 떨어진다. 하프스페이스 활용이 부족해 압박 돌파가 어렵고 공간 활용이 제한적이다. 후방 빌드업에서도 간격이 벌어져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잦다. 결국 팀 전체 템포가 느려 상대의 압박 구조에 쉽게 휘둘린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가 핵심이다. 알칼리디아는 모레이라 중심의 빠른 패스로 알 아흘리의 느린 스위칭을 공략할 것이다. 좌우 간격이 벌어질 때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알 아흘리는 중원 템포 유지가 어렵고 전개 과정이 느리다. 전환 타이밍에서 앞서는 알칼리디아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전망이다. 두 번째 경기 리버풀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에키티케를 중심축으로 전개한다. 그는 하프스페이스로 내려와 중원과 최전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비르츠는 하이포스트에서 방향 전환을 주도하며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모하메드 살라는 오른쪽에서 1대1 돌파와 컷백 패스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든다. 리버풀은 좌우 전환 속도가 빠르고 풀백 라인의 전진 폭이 넓다. 전방 압박 후 빠른 탈압박으로 공격을 이어가며 리듬을 잃지 않는다. 비르츠의 방향 전환과 살라의 돌파가 맞물릴 때 공격 루트는 폭발적으로 열린다. 결국 템포 유지와 전환 완성도가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이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전형을 유지하지만 후방 빌드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가 깊어 전방 연결이 자주 끊긴다. 마테타는 전방 피지컬 싸움에 강하지만 지원이 없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사르는 측면에서 활로를 열지만 침투 타이밍이 느려 공격 템포를 이어가지 못한다. 휴즈는 빌드업에 가담하지만 템포 조절이 부족해 전개가 막힌다.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 실책이 나거나 롱패스로 공격 리듬이 무너진다. 결국 연결 속도 결핍으로 공격 효율이 떨어지고 압박에 쉽게 끊긴다.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압박 탈출 능력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핵심이다. 리버풀은 에키티케의 하프스페이스 움직임으로 중원 템포를 조율한다. 살라의 돌파와 비르츠의 세컨드 볼 전환이 맞물리며 공격 리듬이 살아난다. 반면 팰리스는 빌드업 구조가 느리고 미드필드 라인이 지나치게 뒤로 처져 있다. 리버풀이 압박 강도와 속도에서 확실히 앞서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스완지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완지는 4-2-3-1 전형으로 안정적 빌드업을 중시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동기부여가 낮다. 리그 승격이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컵대회 집중도는 떨어진다. 비포트니크는 전방 압박과 포스트 플레이는 좋지만 지원이 부족할 때 고립된다. 로날드는 전진 패스 감각이 있으나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면 실수가 잦다. 갈브레이스는 수비 가담이 성실하지만 체력 저하로 후반의 밸런스가 무너진다. 팀 전체적으로 체력 분배에 초점을 맞추며 템포 유지가 어렵다. 리그 일정 부담으로 인해 로테이션 가동이 예상된다. 전반은 집중하더라도 후반엔 완성도 저하가 불가피하다. 맨시티는 4-1-4-1 구조로 전환 속도와 빌드업의 정교함을 극대화한다. 홀란드는 최전방에서 수비를 끌어내며 도쿠와 포든이 뒷공간을 공략한다. 도쿠는 폭발적 돌파로 측면에서 위협을 가하고 포드는 하프스페이스 연결을 책임진다. 로드리가 중심을 잡으며 공수 밸런스를 완성한다. 이번 대회에서도 로테이션이지만 집중력은 여전히 높다. 선수들은 출전 기회를 통해 입지를 증명하려는 동기부여가 강하다. 세트피스 완성도와 템포 유지 능력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인다. 경기 리듬을 유지하며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패턴이 특징이다. 이 경기는 동기부여와 집중력의 차이에서 갈린다. 스완지는 리그에 초점을 맞춰 체력 안배 중심의 운영을 할 것이다. 반면 맨시티는 로테이션 선수들마저 높은 집중력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홀란드의 피지컬과 도쿠의 돌파는 스완지 수비가 감당하기 어렵다. 맨시티가 점유율과 압박 모두에서 완벽히 우위를 점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첼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리그에서 부진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스트란드 라르세는 전방 피지컬은 강하지만 지원이 없어 고립된다. 아리아스는 측면 활동량은 많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낮다.
중앙 고메스는 수비 압박엔 강하지만 빌드업 안정감이 부족하다. 팀 전반의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다. 리그 강등권 경쟁으로 체력 안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컵 대회보단 리그 생존이 우선이라 경기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수비 라인을 낮추며 소극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첼시는 4-2-3-1 전형으로 주도권을 쥐는 경기 운영에 능하다. 엔소 페르난데스가 빌드업 중심으로 볼순환을 조율한다. 중앙 페드로와 페드루 네투가 각각 돌파와 침투로 공격 활로를 늘린다. 전방 압박과 역습 전환이 빠르고 점유율 유지 능력도 뛰어나다. 중원 라인의 볼순환이 부드럽고 삼선 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진다. 엔소의 전진 패스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이 더 올라가며 경기 템포를 조절한다. 선수층이 두꺼워 체력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뚜렷하다. 울버햄튼은 리그 집중으로 인해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질 것이다. 첼시는 볼 점유를 통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압박 강도도 높다. 엔소의 패스와 페드로의 침투 조합이 핵심 변수다. 첼시가 안정적인 점유와 후반 집중력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뉴캐슬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탈압박 구간에서 백패스 빈도가 높아 전진 템포가 죽는다. 엘랑가는 측면 침투를 시도하지만 볼 공급이 늦어 위협이 줄어든다. 반스는 전진 루트를 만들려 하지만 하프스페이스 연결이 끊긴다. 토날리는 빌드업 중심이지만 수비 가담 비중이 높아 여유가 없다. 점유율은 유지하나 실제 찬스 창출력이 낮다. 백패스 루틴이 반복되어 공격 전환 속도가 떨어진다. 변칙 전개가 사라지며 세컨드 찬스를 잡기 어렵다. 전체적인 리듬이 느리고 상대 압박에 쉽게 갇힌다. 토트넘은 중원 중심의 전진 성향이 뚜렷하다. 사비 시몬스가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잃지 않고 과감한 전진 패스를 시도한다. 히샬리송은 등지고 볼을 받아내며 중앙 공간을 만들어준다. 쿠두스는 폭발적 드리블로 뉴캐슬의 밸런스를 흔든다. 이들의 조합은 짧은 터치와 빠른 템포로 전개 완성도를 높인다. 중원 압박 이후 빠른 전환으로 공격을 이어가는 능력이 탁월하다. 시몬스의 패스 타이밍이 전체 리듬을 조율하며 경기 흐름을 만든다. 효율적인 전개와 높은 점유율로 안정적인 공격을 전개한다. 이 경기는 탈압박과 전진 템포 싸움이다. 뉴캐슬은 백패스 중심 전개로 공격 리듬이 끊기고 효율이 떨어진다. 반면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 활용이 활발하다. 히샬리송이 공간을 열면 쿠두스가 그 틈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이 중원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알웨다트 대 알무하라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웨다트는 4-4-2 포메이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이 강점이다. 게데 그나두는 피지컬을 이용해 세컨드볼과 헤더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 라테브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진 타이밍을 잡아 역습의 시발점이 된다. 자무스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하며 안정감을 준다. 하프라인 아래서 볼을 잡을 때 자무스가 후방 커버를 해주며 리듬을 유지한다. 중원 간격을 좁게 유지해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빠르다.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나 상대의 실수를 곧바로 찬스로 전환한다. 라테브와 게데의 연계가 완성되면 빠른 득점 루트가 열릴 것이다. 알 무아라크는 4-2-3-1 포메이션으로 중앙 점유를 높이려 하지만 커버 타이밍이 느리다. 주닝요는 전진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전환이 늦다. 압둘카림은 중거리 슛 능력은 있으나 밸런스 유지가 부족하다. 알 하르다는 돌파력은 좋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 측면 커버에 문제가 생긴다. 공격 후 세컨드 라인 복귀가 늦어 역습에 취약하다. 상대가 빠르게 전환할 경우 중원 공백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수비 간격 조정이 느려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어렵다. 결국 빠른 전환 플레이에 쉽게 무너지는 구조다. 이 경기는 역습 속도와 세컨드 라인 커버 능력 싸움이다. 알 웨다트는 라테브의 전진 타이밍으로 알 무아라크의 불안한 수비를 흔들 것이다. 게데 그나두의 침투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알 무아라크는 전환 시 간격 유지가 안 되어 역습에 그대로 노출된다. 알 웨다트가 속도와 완성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